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영직업전문학교 학교장 정은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남들보다 몇 달 또는 며칠이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경험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늘은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자격증도 좀 남들이 알기 전에 좋은 자격증을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2004년도에 세영소방학원이라는 학원을 개원해서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강의를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약간만 절박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들 그 시점에서 1년이었으면 합격을 할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취득을 했더라면 기술사 같은 경우는 연봉 1억 정도를 받았고, 관리사는 취업을 하기보다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소방 쪽이 그렇게 좋은 자격증인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2015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져서 합격이 매우 힘들었을 때였고요. 현재로서는 거의 합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 나중에 뛰어들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게 눈에 보면은 합격이 안 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셨던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취득을 하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과거에 취득했던 분들보다 급여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성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는 틈새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정도에도 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세영직업전문학교의 수강생들한테 그때 다 문자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시설관리사랑 기술사를 준비하셨던 분 7분 정도가 이제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아까웠던 거 다 내려놓고 갈등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안전지도사를 공부를 하셨는데, 시험 3개월 전에 이제 제가 영상을 찍었을 거니까 그때도. 그래서 7분 중에 4분 1차를 합격하셨고요. 물론 이제 2차는 너무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2차는 불합격하셨지만, 그분들이 아마 올해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2차를 올해는 아마 합격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안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뉴스에 나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원안이라면 1월 27일이죠.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정상적으로 법을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유예할 것이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당장 실행을 해야 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불과 지도사를 알고 안전이 요즘에 아주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를 불과 1년 6개월 전에 알았는데, 요즘 안전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춤을 추고 다닙니다. 안전시장이 정말 좋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시험을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메리트가 좀 없어지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우리 소방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소방 기술사 관리사로 본다 그러면은 한 2007년 정도, 2008년 정도의 그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직업훈련 기관에서 강의를 한 게 한 2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떤 직종이 뜨고 어떤 직종이 좀 떨어지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저도 정보를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아까운 내용을 여러분들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하고 있는 안전 분야와 보건 분야 관련 자격증은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 자격증은 많이 알고 계시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기술사로서는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도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산업안전 지도사는 기술사와 마찬가지로 4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지도사, 그다음에 건설 분야, 산업안전 지도사, 기계 분야, 산업안전 지도사, 전기 분야, 산업안전 지도사, 화공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지도사도 기술사처럼 4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그중에 여러분들은 1개 자격증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하셔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하나만 취득하셔도 됩니다. 자, 보건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안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지고 깨지고 뭐 부러지고 끼고 하는 게 안전이라고 하면은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작업 환경에서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온다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 또 하나의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보건 분야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그 다음 인간공학기사, 대기환경기사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나머지 산업위생이나 인간공학은 처음 듣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자격증이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로서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사도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산업위생 분야가 있고 또는 우리가 직업환경의학이라고 의학 분야가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영역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쪽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산업보건지도사의 산업위생관리 쪽으로 저희가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은 증을 따시게 되는 거죠. 응시 자격인데요. 응시 자격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원래 누구나 가능한 응시는 우리 자격증 중에서는 기능사가 응시 자격이 없다 보니까 응시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학급인 줄 아는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술사들도 지도사를 취득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시 자격이 없다 보니까 작년이죠. 2013년도에 20살짜리 아이들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들 친구들은 대학 입시 준비를 할 때 그 친구들은 지도사를 어떻게 알아서 지도사 시험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승산이 있었던 것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소한 게 많이 있었겠지만 학생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았던 거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직장인들이에요. 그분들 하루의 시간을 몇 시간이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냐? 마음 같아서는 얼마든지 하고 싶지만 집에 가면 힘들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 친구들 수학, 영어 그런 거 공부할 때 지도사를 시험 준비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이가 2명 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아이가 있는데 딸아이는 보건지도사를 시험 준비를 시키고 싶고 아들아이는 안전지도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나름대로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학력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자격증이 하나가 똘똘한 게 있다면 그걸 취득하고 대학은 나중에 가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걸 따라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나라고 했더니 산업안전지도사의 시험 과목은 1차 시험 과목은 3과목입니다. 역시 법령이라는 게 있겠죠?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째 과목은 산업안전 일반이라는 게 있고 기업진단 지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업진단 지도는 3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경영학, 산업심리학, 산업위생 개론이죠.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 그러면 공학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공학과 인문학이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과목별로 25개 분항이고 그리고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그래서 75문제를 90분의 시험을 보는데 특이한 사항은 4지 태기령이 아니라 5지 태기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차를 합격하시게 되면 2차 시험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사랑 동일합니다. 2차는 요 4개 중에 한 가지를 택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내가 만약에 대학에서 만약에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그럼 화공이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해서 2차를 준비하시면 되고 2차 시험은 시험 시간 100분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술사랑 방식은 동일합니다. 기술사는 400분을 시험을 보는데 지도사는 100분을 본다. 그리고 시험은 논술형 4문제랑 단답형 5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절실함만 있다 그러면 3개월이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2차 시험은 3개월 가지고는 힘들고 이거는 만약에 내가 2차를 나는 기계안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계안전 기술사와 이거를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이 기계안전공학은 시험 보는 방식이 기술사랑 동일하다 보니까 기계안전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준비하시고 내가 만약에 건설안전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건설안전 기술사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시험을 보시는 거죠. 기술사만 취득하셔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시험을 보셔서 준비를 기술사랑 함께 하셔가지고 시험 시간이 100분밖에 안 되는 거다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문항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사보다는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실 때. 그 다음에 3차는 면접입니다. 뭐 사실은 뭐 면접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차피 기술사도 면접 시험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내용은 2차 시험에 있는 내용에 대한 걸 가지고 한 20분 정도 내외로 면접 시험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안전 분야가 사실은 시장이 별로 크지 않죠. 한 달이 걸치면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면접 볼 때 블라인드 면접을 봐서 얼굴을 앞으로 이렇게 앞에 어떤 가림막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걸로 그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지도사를 많이 봅니다. 그 기술사는 주로 하는 게 설계와 감리 분야를 하는데 지도사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설계 감리 분야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안전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겁니다. 업무 영역이 다르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지도사가 훨씬 더 좋은 거다 보니까 기술사도 많이 취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한 경우도 1차 시험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그리고 산업위생 일반 기업진단지도 외에는 역시 3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과목인데 요 1과목하고 요 3과목의 경영학 산업심리학은 안전지도사하고 동일한 과목이다. 뭐 큰 의미는 없죠. 내가 어쨌든 뭐 시험 과목만 알면 되는데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과목하고 요게 좀 다르다. 안전지도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75문항을 과목별 25문항, 75문항을 9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객관식 5지 탱일형이고 2차 시험은 말한 것처럼 2개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주로 많이 보는 거는 산업위생 분야다. 산업위생 분야. 그 다음에 직업환경의학은 의학이다 보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시간 100분에 기술사 시험 보는 유형과 동일하게 시험을 본다. 3차는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의사가 시험 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봐 라고 하지만 틈새 시장입니다. 이것도 제가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감히 시험을 볼 수 없는 합격하기 힘든 그런 자격증이 될 것이고 지금이니까 틈새 시장이고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한 2, 3년 전에 시행했던 사람들이 이것도 처음에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증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몇 년간 치러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따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뜰지 몰랐겠죠. 예를 들어 소방으로 말하면 소방시설관리사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쓸 데가 없어서 아무도 안 따. 나중에 봤더니 좋은 자격증이더라. 이런 개념의 것이었는데 요게 말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는 1년에 시험이 한 번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은 3월 30일에 2차는 6월 8일이니까 1차 합격한다고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시작을 바로 한다 하더라도 2개월이 조금 더 돼서 만약 여러분들이 올해 준비한다. 1차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 분이라면. 바쁘면 안 돼요. 바쁘면 내년 준비하셔야 되고 올해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이거 간이 가능해요. 가능하시고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차는 기존에 기술사 준비를 해왔던 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차는 8월 22일 날 보고 9월 25일 날 발표를 하게 된다. 아마 이제 내년이 15회가 되겠죠? 내년도 올해 일정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저희 쪽에 제가 잘 아는 지도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젊은 지도사는 많이 모릅니다. 저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60대 중반 이런 분들은 2년 전에 2년 전에 취득하신 분 제가 많이 알아요. 그분들은 1, 2, 3차를 한 번에 다 패스했습니다. 한 번에 다. 기술사가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 시작해서 참 좋았죠. 저도 참 아깝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걸 저도 그분보다 늦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워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증을 따면 뭐 하는 거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현재 회사에 다니시면은 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교육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력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 뭐 급은 좀 떨어져요, 얘는. 근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도 주인력이고 직무교육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교육이라는 거는 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최소 인원이 기관마다 3명씩은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 지도사를 취득하게 되면 주인력으로 간다. 근데 대부분 이리 가지 않습니다. 이리 가면 결론적으로는 지도사를 취득을 해가지고 이 기관에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취업을 하지 않아요. 뭘 하냐?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라는 게 있고 보건관리 전문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을 만들려면 고급 인력 5명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안전 분야에 사람이 없습니다.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사람이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 5명이 필요한데 5명을 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지도사를 가지고 있으면 지도사 혼자 설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보게 되면 엔지니어링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못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거래처가 하나도 없는데 5명의 인력을 급여를 주면서 거래처를 하나하나를 쌓아가서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도사 같은 경우는 나 혼자 내가 취업을 할 게 아니고 나 혼자 내가 전문기관의 1인 기관으로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6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취업을 하시는 겁니다. 취업을 하면 얼마 드리느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연봉 5천만 원 정도는 드린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채용을 했는데 젊은 분들은 안 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많으신 분들이 자기가 사업하기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오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안전진단기관이 있고 보건진단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5, 6명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도사다. 나 혼자
회사를 설립해서 내가 직접 필드 뛰면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일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사를 설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도 역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못 구해요. 구한다 하더라도 사업에 자신이 없습니다. 몇 사람의 급여를 주면서 사업 운영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이고 안전 관련 사업 핵심은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밖에 나머지도 주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도사죠. 지도. 뭐를 지도하는 겁니까? 기업체에 가서 안전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겁니다. 자, 기업에서는 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 먼저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 지도사의 기계와 전기와 화공안전 분야는 주로 제조업체에 가서 하는데, 제조업체에서 작업계획서라든지 안전성 평가라든지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지도사가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어떤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주고 등등등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주고 기술 지도를 해주게 된다. 다 그런 이야기죠. 정전기, 전자파의 기술 지도를 해주게 된다. 안전성 평가를 해주게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컨설팅을 해주고 보고서를 써주고 그런 업무를 하게 된다. 지도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어찌 보면 책만 보고 합격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내가 어떻게 가서 지도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도사님들끼리 같이 보게 되면 안전지도사가 화공, 기계, 전기가 있잖아요. 세 분신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안 하는 걸 보면 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건설 분야는 이제 말 그대로 건설 현장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앞에서 봤었던 요 세 개의 지도사랑은 좀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제조업체 위주로 지도를 해주는 거고, 건설은 건설 분야에 대한 지도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건축 토목 작업 계획서 작성, 가설 구조물,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성 평가, 가설 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평가를 하기도 하고 기술 지도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보건지도사는 산업위생 분야죠. 이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체라든지 서비스업체에 가서 작업 환경을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작업장 환기시설을 설계 및 시공, 작업기술 지도 이런 걸 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환경의학 분야는 의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 4번 지도사는 의사랑 간호사가 아니라면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겠죠. 자, 저희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고 하면 저희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4년 1월 오늘이 23일인가 그런데 요거 작년 12월 달 이후로 새롭게 다 영상을 찍었습니다. 교재도 다 새로운 교재로 영상을 찍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잠시 후에 제가 직강 안내를 드릴 거예요. 직강 강의도 하고, 지금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다가 지도사를 치게 되면 거의 모든 기관은 온라인 강의만 쫙 떠 있습니다. 사업하는 측면에서 온라인이 편합니다. 한번 찍어놓고 그냥 막 마케팅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가 편하지만 저는 어쨌든 직강 강의로부터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직강이랑 온라인이랑을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패키지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수강료를 할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뭐 시험이 불과 이제 2달 반? 뭐 2달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뭐 특강반 강의 일정을 설명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2월 3일부터 특강을 진행하면서,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험을 앞두고 최종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요것만 듣고 합격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월 3일 날부터 매주 토요일 날마다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2월 10날은 설 연휴다 보니까 하루 수업이 없어서 2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한다. 예, 수업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고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나면 6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을 해가지고 세 과목을 다 들으실 분들을 종합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과목씩만 듣겠다라고 하면 단과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은 제가 따로 표시 안 했는데 저희 직업조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지도사도 마찬가지겠죠. 2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강의 진행을 하게 되고, 시간은 동일하고 종합반, 단과반 수강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교수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세영직업전문학교 지도사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분이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동영상도 한 분이 찍은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는 네 분의 지도사님들이 다 영상을 찍습니다. 지도사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찍은 게 되게 많아요. 예. 물론 뭐 지도사 없다고 그래서 실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도사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됩니다. 자, 먼저 조영국 교수님에 대한 어떤 프로필입니다. 예. 뭐 제가 일일이 안 읽어드리고요. 예. 산업안전 지도사이고 기계 분야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재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지도사의 전기 분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술사를 4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전기 분야는 우리 양재학 교수님께서 진행하신다. 그 다음에 박남수 교수님께서는 산업안전 지도사 건설 분야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술사 가지고 계시고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강지연 교수님께서는 보건지도사의 산업위생 분야, 여러분들이 이거 하신다고 그랬었죠? 산업위생 분야를 가지고 계시고 산업위생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경력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월 3일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관심은 있는데 2월 3일 날 오시게 되면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1월 29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입니다. 저녁 7시에 무료 공개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고 비전이 어떤 게 있고 시험은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 이제 저희 그 학원에 전화하셔가지고 가장 많이 묻는 게, 내가 좀 나이가 많은데 이 증을 따면 취업은 할 수 있냐라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하냐면 취업 다 되고요, 사업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취업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지도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저한테 오세요라고 저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단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죠? 저희 세영직업전문학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소는 이렇게 되고, 신도림역 1호선, 2호선에 1번, 6번 출구에서 한 200m 정도입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월 29일 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자라, 공개 강의를. 나중에 또 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다 그랬잖아요. 공개 강의를. 지금처럼 똑같이 찍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근데 작년에 시작하셨던 분이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공부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인데,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자격증이고, 자, 교육과정입니다. 이제 저희 세영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이죠. 뭐 우리가 안전 분야에 대해서 소방위험물 분야, 기계 분야, 전기 승강기 분야를 다 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소방을 가지고 이제 이 학원을 좀 키워왔고, 이제 소방이 좀 시들시들해지면서 이제 우리 기계 분야를 가지고 이제 키워왔다면,
이제는 저는 안전 분야를 배에 올려놓은 것은 이제 앞으로는 안전이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사 부분이라든지 산업안전, 건설안전 기사라든지를 본격적으로 저희 세용직업도면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저한테는 지도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제가 많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자격으로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면은 이런 교육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잖아요. 뭐 보험회사에서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지만 저희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우편통신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이나 집체 교육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기업체에서 부르면은 20명 이상이면 저희를 부르면 저희가 맞춤형 출장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장도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직무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안전관리자 교육,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비대면이죠. 준교육이라고 보통 합니다. 준교육도 하고 또 저희 집체 교육도 한다. 뭐 이런 말씀이 되고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장 핫한 교육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업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담당자가 이걸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이랑 안전 컨설팅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관리 전문기관 하나를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이 안전24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위탁 및 기술지도, 안전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등등등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안전이 법령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취업도 잘 될 것이고 급여도 높아질 것이고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교육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